서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휴양섬에 우뚝 솟은 리조텔 건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에 숙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바라본 숙소의 모습은 알록달록해서 아름답고 언덕 위에 있어 바다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개발이 중단된 유러피안 리조트 영상에 이어 서해바다 앞에 잠들어 있는 휴양 리조텔 건물을 촬영해 보기 위해 이곳에 와봤습니다. 이런 경치 좋은 바닷가 쪽 폐건물이 발생했다고 하면 역대급 규모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다에 인접해 있고 과거 이런 곳은 모두 잘 되었던 곳이다 보니 대부분 역대급 규모로 조성을 해서 그런 듯 합니다. 이곳은 충남 당진시에 속한 도비 농어촌 휴양단지 리조텔인데요.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길쭉한 해안도로를 한참 달려 들어와야 합니다. 원래 이곳은 바위로 된 섬이었는데 대호방조제 축조로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내륙과 연결이 되었고, 이곳 근해에는 새우류, 조개 등이 생산되고 섬과 바다, 갯벌과 호수, 낙조와 낚시, 문화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연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1998년 6월에 농어촌 공사에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농어촌 공사 경영악화로 2014년에 안반 해수탕과 숙박동을 폐쇄하였고, 이 여파로 주변 상권도 단번에 몰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 상권을 둘러보면 대부분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낚시를 오는 손님을 위해 일부 슈퍼나 편의점 정도만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과거 2013년에 이곳에 투숙했던 이용객의 후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후기에 의하면 이곳 숙소에서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제가 드론 영상을 통해서 봐도 나름 일몰 일출 때는 보기 좋은 광경이 연출될 것 같고, 또 바로 안반 해수탕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특색 있는 관광단지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곳은 당진 구경 중에 6경에 지정된 관광 명소라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드론을 관찰해 봐도 주변에 병풍처럼 섬들이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 제가 석양이 지는 시간이 아니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일몰을 본다고 하면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곳을 민간기업이 아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다 보니 시설관리나 조직관리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조직인원 감축과 더불어 세월호 사태 등 사회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소년 수련원의 주 이용 고객인 청소년과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어촌 공사에서 막대한 영업 적자를 이유로 이곳을 폐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인근에 삼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삼길포는 항폭으로 지정이 되어 국비 및 지방비를 많이 지원받고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곳 도비도는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이다 보니 법적 제약 요건으로 인해 지방비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활성화 대책을 오로지 농어촌공사의 처분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한화리조트가 대호 농어촌 휴양단지라는 대규모 휴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서산 삼길포 인근 상인의 강한 반대로 인해 아마도 무산된 듯 합니다. 2017년에 당진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농어촌공사에서는 리조트를 조성한다,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외국 자본을 들여온다 등 10여 년을 그런 식으로 상인회와 지역 주민에게 장밋빛 대책만 내놓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상가 번영회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폐쇄한 교육관, 해수한반탕 등 시설을 보수하여 재개장하는 방법 또는 직접 재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지보수비, 영업적자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견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농어촌공사에서는 도비도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5차례나 공모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기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터라 사업성이 불확실한 투자건에 대해서 선뜻 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를 이어오다가 24년 2월에 당진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비도 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당진시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 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곳을 와서 둘러보니 아직까지 눈에 띄게 뭔가 추진되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잘 감지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태안 유러피안 리조트도 현재 흉물로 남아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곳이 시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잘 진행될지는 앞으로도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출생률 감소로 청소년의 인구가 줄어들고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 국내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관광단지 개발의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먼 거리를 차를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4-5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동남아나 일본 등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는 추세도 있기에 국내 관광산업의 고심이 더 깊어질 듯 합니다. 오야둔 등 이곳 도비도 휴양단지가 다시 잘 개발되어서 이곳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커다란 건물 두 동이 인적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건물의 외벽은 곳곳에 뜯겨나가는 적이 보이고 주변은 출입금지 가림막이 보입니다. 이리도 규모 있는 곳이 영업이 안 되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목욕업은 내리막길을 걷는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은 충남 당진시 바닷가 언덕 위에 폐업 한 채 방치 중인 대형 목욕시설에 와봤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매매 문구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출입금지 안내간판이 보입니다. 이곳 소유주가 아마도 이곳을 매매하기 위해 내놓은 듯 합니다. 주변으로는 대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 나름 운치가 있지만 건물 외관은 그렇지 못한 듯 합니다. 외벽 마감재는 곳곳이 뜯겨나가 있고 낙하의 위험이 있어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은 곳도 보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은 2008년 6월에 800m 심층 천연 안반수를 비롯해 장작 불가마 사우나, 5개 수영장, 테마별 찜질방 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동시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신개념 종합 웰빙타운으로 시작해서 초기에는 나름 영업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곳 해수에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되며 각종 수치료 개념을 도입해 물놀이를 통한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계절 물놀이 테마파크 운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장작 불가마 불 떼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료 수준은 대인이 12,000원, 소인이 만원 정도였으니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거기에다가 옥상에는 5개 수영장까지 있었고 수영장에서 서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다뷰를 가지고 있었기에 나쁘지 않은 입지 조건이었던 듯 합니다. 과거 2008년 9월 자료에 의하면 상가 사무실 162제곱미터 매매가 1억 4,2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곳이 폐업하게 된 이유는 정확히 찾을 수 없었지만 짐작해보면 아마도 이용객 감소로 적자에 시달리다가 폐업 수순을 밟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곳은 2018년 3월 31일에 폐업을 했는데요. 개장 이후 14년 만에 폐업을 한 이후로 인수할 사람이 없어 현재와 같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은 폐업한 행담랜드 해수피아 옆에 있는 바다의 둘레길로 향하는 길인데요. 자, 이곳 옆에는 실제 또 운영 중인 숙박시설로 보이는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그 바로 앞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두 개 동이 빈 채로 오랫동안 방치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천과 복합 목욕시설 등이 나름 영업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국내 여행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국내 여행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더 좋은 입지 조건에 더 좋은 복합 휴양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목욕업의 인기가 시들해진 부분이 아마도 이곳 행담랜드 해수피아에 폐업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집단적으로 모이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대중목욕탕이라는 곳에 또 잘 가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목욕업들이 불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또 하나의 원인은 요즘 가정에도 좋은 목욕시설, 샤워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먼 곳까지 오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시 여겨지는 세상이 되면서 단체로 이런 곳에 와서 즐기는 것보다는 한적하고 여유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추세도 많이 늘어난 듯 합니다. 실제로 이곳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멀리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곳까지 이동하는 교통비와 더불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연계 관광거리가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 동남아시아 패키지 여행을 가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4, 5성급 호텔은 기본이고 연계된 관광거리를 같이 즐길 수 있기에 사실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게 되는 듯 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바다 한번 보고 목욕 한번 하러 멀리까지 이곳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곳에 서해바다가 있고 낚시하러 오는 이들이 있지만 이런 낚시하는 분들은 이곳에서 해수 목욕을 즐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곳은 개업 당시 포부와는 달리 실제로 영업 적자로 경영난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은 해수피아 건물 외벽에 철거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유치권 행사 벽보 등이 난잡하게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이곳이 폐업할 때 업주와 세입자 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시 서해바다 언덕 위에 잠들어 있는 행담랜드 해수피아에서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산자락 아래 텅 빈 주차장과 폐허가 되어가는 건물이 제법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엄청난 평수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듯 합니다. 우째 이런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반갑게 인사 올립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한 국도변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영업이 중단된 스파 건물이 있는 곳인데요. 그리 높지 않은 산자락 사이에 나 있는 국도변 옆으로 예전에 이곳이 스파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출입문 문구가 보입니다.
과거 국내 스파가 인기를 끌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오죽순으로 이런 스파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정말 랜드마크하고 접근성이 좋고 복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출입구를 지나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출입문이었던 곳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펜스로 막혀 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곳 관계자가 잠시 드나드는 그런 통로인 듯 싶습니다. 자, 안쪽으로 보면 건물이 한 동 보이는데요. 자, 저곳은 허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상태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노화되고 있습니다. 옆쪽 옹벽 쪽에는 그린랜드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쪽이 바로 그린랜드 스파로 운영되던 곳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글씨 색도 많이 벗겨지고 발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곳곳에 풀도 많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펜스로 막혀 있습니다. 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공군기를 띄워서 안쪽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이륙시켜서 전체적인 안쪽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자, 한눈에 보셔도 정말 규모가 나름 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곳이 영업을 중단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려 10만 평 부지 위에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인 800평 노천 족탕, 와인탕, 한방탕 등 무려 62개의 테마탕을 갖추고 2006년에 개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운영했던 여사장은 강남에서 특급 호텔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이곳에 대형 테마 스파 리조트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곳이 오픈한 이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찾아오는 이가 제법 많았고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간 35억 원 매출에 50만 명의 방문자가 다녀갔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차댈 데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1년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는 가정의 달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와서 실제로 이곳을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을 해보니 정말 규모가 압도적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군 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파 시설을 제외하면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흔히 볼 수 없는 규모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한때 잘 나가던 스파가 그렇다면 어찌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폐허가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인터넷의 기사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곳 스파랜드는 곳곳에 불법적인 운영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장과 일반 음식점, PC방, 헬스장 등을 임의적으로 용도 변경에 사용하다 시에 적발되었고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시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안까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고와 외부 계단을 신고하지 않고 증축하거나 매표소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설치하기도 했고 임야를 불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시로부터 행정 대집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농업용 용수를 채수해 욕조수로 사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된 점입니다. 현장 인근 하천이나 농업용으로 사용 허가된 양수장에서 대형 탱크로리를 이용해 채수해 오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스파 관계자는 목욕수가 아닌 청소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욕수 사용을 부인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수질 관련 다른 한 가지 이야기로는 스파랜드에서는 1000m 지하 안반수인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한다며 홍보를 했었는데 2006년 12월 자체 수질 검사 결과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원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목욕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파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운영을 해오다가 2012년 갑작스럽게 휴장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기 휴장 당시 밀린 임금 문제와 인터넷으로 구입한 티켓 사용 관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폐장 이후 시간이 흘러 2020년에 한 주식회사가 이곳을 190억 원에 인수하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인수한 회사마저도 업체에 투자를 했다가 자금 회수가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경 이곳은 캠핑장과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벌써 시간이 1년 반 이상 흘렀지만 아직까지 폐장한 건물에서 재개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이곳이 계획한 대로 새롭게 단장해서 흉물스러운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좋은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